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70절 현존재적 공간성의 시간성 대목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존재적 공간성이라는 말은 현존재는 공간적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현존재는 방향 잡으면서 거리 잡으면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개시한다 또는 공간을 마련한다 라는 말입니다. 즉 현존재가 방향 잡음과 거리 잡음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는 식으로 공간을 개시하는 것을 현존재적 공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간성에 즉 도래하면서 기존하면서 현재화함이라는 시간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서로 485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간성이라는 표현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말이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통상 공간과 시간이라고 말할 때 그때 시간, 그것이 시간성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역시 공간성도 현존재의 시간성에 상응하는 하나의 근본 규정성을 형성하는 듯이 보인다.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은 따라서 현존재의 공간성과 더불어 하나의 한계에 이르는 듯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존재라고 명명하는 이러한 존재자는 병렬적으로 시간적인 것으로 그리고 역시 공간적인 것으로 말 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성이 실존론적 분석에서 궁극적인 것에 해당하듯이 역시 공간성도 그렇게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렇다면 더 논의할 것이 없고, 그렇다면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은 공간성을 더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논의의 한계에 이른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에게 우리가 현존재적 공간성으로 알게 되었던 현상이자 우리가 세계 내 존재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했던 현상을 통해 중단이 명령되어 있는가?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의 중단이 명령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간성 자체가 다시 시간성에 의거해 해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론적 해석의 과정 속에서 현존재의 시간적 공간적 규정성에 관한 말이 이러한 존재자가 시간 속에서 또 역시 공간 속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리라는 점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은 더 이상의 상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간성은 염려의 존재의이다. 현존재의 구성틀 및 존재 방식들은 존재론적으로 단지 시간성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존재자가 시간 속에서 등장하는지의 여부를 도외시한다면 그러하다. 시간 속에 등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시간은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 통속적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통속적 시간 개념에 의거해서 현존재가 시간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한다, 생겨나고 사라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논의는 그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과 관련해서 현존재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역시 현존재의 특수한 공간성도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공간성이 실존론적으로 단지 시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의 증명은 공간을 시간에서부터 연역하거나 혹은 순수한 시간 속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 만약 현존재의 공간성이 시간성 속의 실존론적 기초두기라는 의미에 있어서 시간성에 의해 포괄된다면 다음에 해명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연관은 역시 칸트의 의미에서의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와도 상이하다. 칸트에서는 감성 형식으로서의 시간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공간이 시간에 의거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데거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시간성과 공간성의 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논의하는 내용이 상이한 것이네요. 공간 속의 전제자의 경험적 표상들이 심리적인 등장 사건들로서 시간 속에서 경과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간접적으로 역시 시간 속에서도 등장한다는 점은 칸트에서 그런데요. 이 점은 하나의 직관 형식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전제자의 시간 속에서의 경과에 대한 존재자적 확인이다. 여기서 말해진 심리적인 전제자는 물리적인 것을 말하겠네요. 물리적인 것이 경험되었을 때 그것은 심리적인 전제자가 되고 그것 역시 시간 속에서 경과한다는 그 점을 칸트가 확인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분석적으로 현존재의 공간성의 시간적 가능 조건이 무너져야 하는데 그 현존재적 공간성은 그 편에서 세계 내부적인 공간의 발견을 기초 지우는 것이다. 세계 내부적인 공간, 이것은 자리 전체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방향 잡혀 있고 거리 잡혀 있는 용제자들의 자리의 전체성, 그것이 공간, 세계 내부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 잡혀지고 방향 잡혀진 자리는 현존재적 공간성, 즉 방향 잡음과 거리 잡음 속에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현존재가 공간적인가 라는 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한번 다뤘으니까요.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존재가 공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지 현사실적으로 퇴락하면서 실존함이라는 의미에서의 염려로서일 뿐이다. 이 점은 소극적으로는 다음을 말한다. 현존재는 결코 역시 우선적으로도 결코 공간 속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재는 하나의 실제적인 사물이나 도구처럼 하나의 공간 조각을 채우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를 둘러싸는 공간 자체에 대한 그의 경계는 단지 공간에 대한 하나의 실존적이지 않은 공간적 규정일 뿐이다. 현존재는 낱말 그대로 이해됨에 있어서 공간을 받아들인다. Ein nimmt, ein nehmen, 공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을 계시하네요. 현존재는 결코 단지 신체 사물이 채우는 공간 조각 속에서 전제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않다. 실존하면서 현존재는 각기 이미 자신에게 하나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현존재는 각기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자신의 자리로 규정하는데 마련된 공간에서부터 그가 자신이 차지한 자리에로 되돌아오는 식으로 그리한다. 현존재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위치에 전제적으로 존재하리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자를 먼저 존재론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제자를 전제자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연장된 사물의 공간성과 현존재의 공간성 사이의 구별은 역시 사물과 달리 현존재가
공간에 대해 안다는 점 속에도 놓여 있지 않다. 연장된 사물의 공간성,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이 공간성은 연장된 사물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실존적 의미에서의 사물의 공간성, 용제자의 공간성은 방향 잡혀 있고 거리 잡혀 있는 채로 도구 연관 전체 속에 자신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받아들임은 라움 아인 네멘 현존재의 공간성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간적인 것을 표상함, 즉 공간을 암과 동일하지 않고 후자가 전자를 전제하는 식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간을 표상하거나 공간을 아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공간성은 역시 정신과 신체의 숙명적인 결합을 근거로 하여 실존에 달라붙는 불완전성으로도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오히려 그가 정신적이기 때문에 또 단지 그 때문에만 하나의 연장된 물체 사물에게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남아있는 방향잡음과 거리잡음의 방식으로 공간적일 수 있다. 현존재가 자기에게 공간을 마련해 줌 지히 아인 로이멘, 이것은 방향잡음 아우스리히퉁과 거리잡음 엔트페르눔을 통해서 구성된다.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이 실존론적으로 현존재의 시간성의 근거 위에서 가능한가? 현존재의 공간성을 위한 시간성의 기초지우는 기능은 단지 공간과 시간의 결합의 존재론적 의의에 대한 나중의 상론들을 위해 불가피한 정도만큼만 간략히 예고되어야 한다. 현존재의 공간 마련에는 방면 같은 것을 방향 잡으면서 발견함이 속한다. 이러한 표현, 즉 방면으로 우리가 뜻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의세계적으로 용제적인, 곧 자리 정해질 수 있는 도구의 가능한 소속성의 어디로이다. 도구에 관한 모든 눈앞에 발견함, 취급함, 공간 속 배치를 바꿈, 공간에서 치움 속에는 이미 방면이 발견되어 있다. 배려하는 세계의 존재는 방향이 잡힌 채로 방향을 잡으면서 존재한다. 방면의 도구의 소속성은 도구의 쓸모와 본질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도구의 쓸모는 현사실적으로 언제나 배려되는 도구의 쓸모, 연관에서부터 결정된다. 쓸모 관련들은 단지 하나의 계시된 세계의 지평, 곧 세계라는 지평 속에서만 이해 가능하다. 세계의 지평 성격이 역시 비로소 방면적인 소속성의 어디로라는 특수한 지평도 가능하게 한다. 세계가 지평인데요. 그렇다면 방면도 지평이네요. 어디로가 방면이에요. 도구는 어디로라는 방면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러한 방면 내지 어디로로서의 지평은 특수한 지평이고, 그렇다면 일반적 지평으로서의 세계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네요. 방면을 방향 잡으면서 발견함은 가능적인 저기로 및 여기로에 관한 하나의 탈자적으로 보유하는 얘기 속에 근거를 둔다. 네, 좀 모호한 표현이라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역 방면과 용산 방면, 남대문 방면을 예로 삼았을 때요. 서울역 방면을 방향 잡으면서 발견함은 가능적인 저기 방면인 용산 방면 및 여기 방면인 남대문 방면에 관한
하나의 탈자적으로 보유하는 얘기 속에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역 방면, 용산 방면, 남대문 방면을 보유하고 있고 그 속에서 서울역 방면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풀이하자면 서울역 방면은 용산 방면 및 남대문 방면과 더불어 이것들 사이의 것으로서 이미 알아차려져 있고 보유되어 있고 또 다시금 알아차려진다, 얘기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면에 관한 방향 잡힌 채로 얘기함으로써 동일 근원적으로 용제자 및 전제자에 관한 하나의 가깝게 함, 거리 잡음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용제자 및 전제자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승용차 등을 말하겠네요. 이것들을 가깝게 하며 거리 잡는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네요. 앞서 발견된 방면에서부터 배려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거리 잡으면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서울역 방면으로 가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의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 등에 대한 생각으로 와야지요. 이 버스, 지하철, 승용차에 관한 알고 있음은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깝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거리 잡힌 세계 내부적 전제자들의 내부에서의 거리들의 산정과 측량 등은 하나의 현재화 속에 근거를 두는데 그 현재화는 시간성의 통일성에 속하고 이 시간성 속에서 역시 방향잡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내부적 전제자들의 내부에서의 거리들의 산정과 측량, 이것은 집과 버스, 버스와 지하철 사이의 거리 등을 산정하고 측량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약해서요. 현존재의 공간성의 시간성은 방면을 얘기하고 방면을 보유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자를 현재화하는 것이겠네요. 서울역 방면을 얘기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서울역 방면, 남대문 방면, 용산 방면 등을 보유하고 좀 애매한가요? 보유하다는 말이 확보하고 하면 좀 나을 텐데 배할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보유한다고 해야 하는데요. 이전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보유인데 이것을 다시금 알아차린다는 의미에서는 확보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번역으로서는 보유함이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남대문 방면과 용산 방면 사이에 서울역 방면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용제자로서의 버스나 지하철, 승용차를 현재화하게 되겠네요. 이것이 거리 잡고 방향 잡음 속에 놓여있는 시간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존재가 시간성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탈자적, 지평적이기 때문에 그는 현사실적으로 또 부단히 하나의 마련된 공간을 휴대할 수 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러한 탈자적으로 받아들여진 공간과 관련해서
그때마다의 현사실적인 처지 혹은 상황의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공간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방향 잡음과 거리 잡음 속에서 개방된 활동 공간, 곧 가장 가깝게 배려되는 도구 전체의 주변이라는 활동 공간이다. 일에 몰두하는 취급함 및 종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가깝게 함 속에서 고지되는 것은 염려의 본질적인 구조, 곧 퇴락이다. 퇴락의 실존론적, 시간적 구성은 다음을 통해 두드러져 있다. 예, 퇴락 속에서 또 이로써 역시 예, 퇴락이라는 말은 현 존재가 자신에 대해 관계하지 않고 자신이 아닌 존재자, 용재자든 전재자든 존재자와 관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퇴락 속에서 또 이로써 역시 현재적으로 기초주어져 있는 가깝게 함 속에서도 얘기하면서 망각함이 현재를 뒤따라 달려나온다. 어떤 것을 이것의 저기로, 즉 저기 방면에서부터 가깝게 하는 현재화 속에서 현재화는 저기, 즉 저기 방면 속의 여러 자리들을 망각하면서 자기를 자기 자신 속으로 상실한다. 그런 까닭에 다음이 생겨난다. 만약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고찰이 하나의 그러한 현재화 속에서 시작된다면 다음의 가상이 곧 우선적으로 단지 하나의 사물만이 전제적으로 과연 여기에 존재하리라는, 그러나 무기정적으로 곧 다른 사물들과의 차별적 규정이 없이 하나의 공간 속에 여하튼 존재하리라는 가상이 생겨난다. 용재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고요. 자기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것들로서 서로 차별적 규정을 갖고 있지요. 단지 탈자적 지평적 시간성의 근거 위에서만 현존재의 공간 속으로의 침입이 가능하다. 세계는 공간 속에서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그럼에도 단지 하나의 세계 내부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현존재적 공간성의 탈자적 시간성이 바로 시간에 대한 공간의 독립성,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탈자적 시간성이 아닌 시간에 대한 공간의 독립성을 이해 가능하게 하고, 그러나 거꾸로 역시 공간에 대한 현존재의 의존성, 왜냐하면 공간은 배려 속에서 마련되니까요. 이 마련된 공간에 현존재가 의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존성도 이해 가능하게 하는데 이 의존성은 현존재의 자기 해석이 또 언어 일반의 의미 성분이 광범위하게 또 공간적인 표상들에 의해 완전히 지배된다는 잘 알려진 현장 속에서 드러난다. 의미들 및 개념들의 분절화 속에서의 공간적인 것의 우위는 그 근거를 공간의 하나의 특수한 유력 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의 존재 유형 속에 든다. 언어 일반의 의미 성분이 광범위하게 공간적인 표상들에 의해 지배된다. 이 말은 우리가 공간을 표시하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내부에서, 속에서 이런 표현, 또는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이런 것들이 언어 일반의 의미 성분에 속하는데 그것들이 공간적 표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네요. 본질적으로 퇴락하면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로부터 떨어져 나와 존재자에 대한 교섭애로 옮겨지면서 시간성은 자신을 현재화 속에서 상실한다. 즉 존재자의 현재화 속으로 상실한다. 이때의 그 시간성은 단지 둘러보는 식으로 자신을 배려하는 용재자에서부터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시간성은 현재화가 현존하는 것으로서의 용재자에 입각해 부단히 만나는
그런 공간적인 관계들로부터 이해함 속에서 여하튼 이해된 것이자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분절화하기 위한 실마리들을 끌어낸다. 네, 마지막 문장이 좀 애매한가요? 이때의 그 시간성은 단지 둘러보는 식으로 자신을 배려되는 용제자에서부터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시간성은 공간적인 관계들로부터 해석에서의 분절화를 위한 실마리들을 이끌어낸다. 공간적인 관계들로부터 위나 아래, 옆, 안, 내부, 외부 등과 같은 것을 공간적 규정들을 끌어낸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네, 이렇게 낭독이 맞춰졌고요. 71절은 현존지의 일상성의 시간적 의인데요.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